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 뉴스는 이건 너무 영광스럽게 환경교육 전공자인 정원영 박사님께서 직접 뽑아주신, 직접 쏙 뽑아주신 11월 4일자 뉴스예요. 그래서 동아사이언스 뉴스고요. 또 과학 기사 하면 또 동아사이언스죠.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사장님? 이제 우리도 협찬 받을 때가 됐잖아.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내드려야겠다, 진짜로. 제목이 이겁니다. 4일, 11월 4일이죠. 4일, 미국 파리 기후 협약 공식 탈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4일 하면은 저희는 미국 대선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한국인들이, 제가 어제 페북 보니까 남의 나라 대선에 이렇게까지 관심 갖고 본 적은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맞아요. 페북에다 글을 막 진짜 많이 올렸어요. 이게 오늘 날짜로 조금씩 뭔가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제대로 나오려면 또 얼마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근데 이날이 미국 파리 기후협약 공식 탈퇴, 무슨 미국 대선에 맞춰서 된 것처럼 돼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거예요. UN 기후회의에서 채택됐던 파리 협약이 환경에 대한 건데, 효력을 발생한 날짜가 2016년 11월 4일이었대요. 공교롭게도. 네. 국제법으로서. 네. 그런데 그게 탈퇴를 하고 싶으면 들어올 땐 쉽지만 나갈 때는 쉽게 못 나간다 해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탈퇴 단서 조항이 그 효력이 발효된 지에 3년 후에나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트럼프 정부 때 이거를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대요. 네. 그랬는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인을 한 이상 3년 후, 그러니까 2019년 11월 4일에나 탈퇴 의사를 밝힐 수 있었고, 그래서 정식으로 그날, 정식으로 탈퇴를 유엔에 통보했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아니라 탈퇴 효력은 심지어 효력은 또 더 숙고 기간인가 왜 무슨 이혼 이런 것도 아니고 효력은 또 1년 후에 발효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재밌는 게 의사를 밝힌 지 1년 만인 2020년 11월 4일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중에 이제 탈퇴가 효력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새로 부임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된 상태에서 나라를 이끌게 된다라는 게 뉴스의 앞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실지만 저는 공돌이고, 네. 그래서 기후협약 책에서 약간 본 것 같긴 해요. 교토의정서, 맞아요. 파리 기후협약 본 것 같긴 한데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도대체 뭐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걸 협약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때는 바야흐로 역사 얘기 나올 때 보통 이런 거 하죠. 1992년. 92년. 브라질.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저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브라질 리우 회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질 리우 회의 들어는 봤어요. 네, 환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회의인데 그때 UN 환경개발회의 이제 리우에서 열려서 리우 회의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UN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됩니다. UN 기후협약이 협약. 그게 UN에서 협약한 첫 기후에 관련된 첫 채택이 되죠. 협약이에요. 네. 그렇게 채택이 되고 그럼 이제 그 협약의 당사국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당사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당사국 총회를 하는데 콥10, 콥 20몇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나라 숫자? 그래서 그 콥이 이제 당사국 총회를 뜻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 당사국 총회가 1회가 이제 95년에 1회가 있었어요. 95년에 어디서?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1차 당사국 총회 콥 1이 되겠죠. 중요한 회의가 세 번째 회의. 3회차. 네, 97년에 교토. 그래서 이제 협약 당사국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교토 의정서가 이제 채택이 되죠. 그러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이제 어떤 의무 이런 거를 나라들한테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게 97년에 채택이 됐지만 2005년에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한 8년을
8년을 묵히는 거예요? 그럼 뭐 숙성이 되나? 의정서가?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국가들은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맞네요. 준비를 하고 발효가 되면 이제 실행을 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때 어쨌든 수장들은 그러니까 뭔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얼마로 컷하자 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은 내뱉을 수 있지만 뭐 심한 표현이지만 하지만 그게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는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산업의 주체들이 실은 진짜 실행 맞아요. 계획을 짜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기간을 한 8년 정도를 유예를 주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계획을 다 짠 후에 2005년에 효력을 발휘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교토의정서가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의무를 지켜서 감축을 시킬 거냐 하는 기한이 이제 다 된 거죠. 다 된 거예요.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또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21차 그 콥 회의에서 와 21회씩 파리에서 이제 열렸는데 파리. 이때 그럼 교토 의정서가 끝나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리 협정을 또 채택을 해요. 교토 의정서는 데드라인이 언제였는데요? 원래 17년까지였었고 끝나기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근데 미뤄졌어요 한 번. 20년까지로. 올해까지로. 네, 합의가 한 번 안 돼서 교토 의정서를 계속 한 번 더 유지하자는 식으로 해서 20년으로 미뤄졌죠. 그래서 파리에서 열린 그 콥 회의 때 포스트 교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네. 그때 나온 게 그럼 파리 기후 협약인 거예요? 네. 파리 협정을 그때 채택을 했죠. 15년에. 교토 의정서 이후를 준비하자. 네. 그럼 그때는 뭐가 도출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교토 의정서에는 이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줬다면 이번에는 뭐 선진국이냐 도상국이냐를 상관하지 않고 그 당사국에 해당하는 사인을 한 국가들 모두가 감축 의무를 가지는 거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우리나라도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들어갔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93년에 아마 당사국에 가입을 했어요. 했죠. 93년에.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그 파리 협약의 내용에. 네, 네. 기후변화의 가장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걸 거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일 테니, 네. 그게 어떤 바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네. 어느 기한 내에, 뭐를 어떤 거 안으로 묶자든가. 그 파리 협정의 기한은 2030년까지. 그러니까 목표가 2030년까지 뭔가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게 기온이잖아요. 기온. 그렇죠. 지구온난화. 기온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상승폭을 2도 이하로. 현재? 아니요. 언제 기준? 산업혁명 그 옛날에 제임스 와트의 주기기간? 맞아요. 그게 어떻게 주 원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기온 대비를 주로 산업혁명 시점으로 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기온이 점차 인간에 의해서 올라갔으니 그거를 2도 이내로 묶자. 맞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뭐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언론이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2도 이하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엄청 주장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여러 기후변화 보고서나 이런 데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2도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면 진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재앙이나 이런 게 닥칠지 모른다고 이제 과학자들 예측을 하는 그 한계점, 임계점이 2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감히 어디서 봤던 것 중에 뭐 시베리아 쪽에 잠재돼 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동토층의 낮은 온도로 잠재돼 있었는데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훨씬 큰 온난화 가스인데 이게 기온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올라가면 얘가 트리거링이 돼서 그 동토층이 녹으면서 실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일제히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아까 티핑 포인트 얘기하신 걷잡을 수 없이 지수적으로 파괴를 향해 치닫는 뭐 그런 게 2도 여러 가지 얘기한 거예요. 뭐 그런 해빙의 문제도 그렇고 생물들이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하는데 2도가 되면 뭐 양서류는 전체 멸종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양서류, 개구리 네, 같은. 네. 그럼 이제 생태계에서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제 그렇죠. 엄청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그 해양에 있는 산호초, 네, 산호초 백화나 이런 게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네, 거는 네, 저 같은 맞아요. 무식한 사람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아요. 2도라는 게 정말 쉬운 2도. 숫자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2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세 개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네, 기온을 2도 내로 묶자 상승폭을 맞아요, 라고 맞아요. 얘기한. 그게 2030년까지 네. 기온을 2도 내로 묶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네.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은 뭐 국제법상으로 강제력이 좀 있는 그런 맞아요. 뭐 자율성은 부여됐으나 근데 그런 총량을 놓고 자율성을 주면 실은 책임 있는 국가들끼리 모였을 때는 뭐 우리는 빠질게요가 쉽지 않겠죠. 물론 이번에 빠졌지만 미국에서 또 재밌는 게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세계 2위라네요. 맞아요. 네, 중국이 또 1위, 3위가 인도. 네. 우리나라가 7위. 7위.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번에 뭐 야. 우리 정부도 네. 이런 거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막 선언을 하기는 했죠. 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원래 우리나라가 현재 추세로 배출했을 때 2030년에 발생할 온실가스 그 예측값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우리나라에 그냥 냅뒀을 때 마구라기보다 그냥 냅뒀을 때 자연스럽게 배출된 온실가스량의 37%를 맞아요. 감축하겠다. 네. 그런데 여기 감축은 자국의 노력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해외 어느 나라에 뭐 숲을 가꾸던가 뭐를 지원을 해서 그 나라의 값이 감축되면 네. 우리나라 걸로 쳐줘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 탄소 배출권. 맞아요. 거래제 뭐 이런 탄소 게 있어요. 배출권 거래제. 그러니까 경제 영역으로 그걸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37% 중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그렇게 감축하는 목표가 11.3%. 그러면 내부는 한 26%, 네, 뭐 26%? 맞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노력할 거를 그 정도로 잡고 있죠.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역사 책 속에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행되고 있고 살아있는 어떤 행동 준칙으로서 올라와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